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제 입에 감기가 저한테도 옮아져가지고 저도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 옮았다라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뭐 제 주변에서 감기가 지금 제일 심한 분이셔가지고. 네, 입증이 안 되면. 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또 제이비타임즈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뭐 억울하십니까? 네, 몸 아픈 것도 억울한데 구박까지 당하니까 심히 억울합니다. 아이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벵고르님이 아 죄송합니다. 형 목소리가 점점점 목소리에서 울리는 소리 같아요. 근데 뭔가 더 점잖아 보이고 언니 쾌차하세요라고 해주셨고 네, 네, 많은 분들이 목소리 걱정 많이 해주시고 가신데 전문 용어로 동굴 목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째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른 쾌차하시기 바라고요. 네. 김선주님이 여수는 비가 많이 오네요.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예. 아직도 가뭄 얘기가 있으니까 해갈대게에 좀 이왕 오는 김에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네. 1372님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찍은 사진인데요 라고 하면서 네. 도로 광고판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떡하니 띄어진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아직도 나가고 있나요? 그런가 봐요. 지난번에 너무 멀리 보여서 못 찍었는데 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라고 사진 3장을 보내주셨고요. 아, 예. 아, 민망해라 진짜. 네. 그러게요. 김종배 시선집중이라고 해서 김종배님의 얼굴과 종비기가 옆에 아주 귀엽게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네요. 아, 예. 제이비가 저걸 직접 만나야 되는데. 그러게 저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후에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추려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첫째,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이 어제 러 극동지역 제외국민 신변안전 공지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한 대목 그대로 읽어드리면 최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이에 불만을 가진 현지인들의 시비, 폭행 등 한국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러시아 극동지역 제외 국민들께서는 신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연해주, 사할린 이 세 곳의 한인회장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한인회장 등 5개 단체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였습니다. 그만큼 뭐 교민사회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그런 셈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이 어제 전해졌죠. 여기서는 우크라이나는 불법 침공을 당한 상태이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들 간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비해서는 발언이 신중해졌고 완곡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기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접은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MBC에 의해서 보도된 게 있었죠. 한국에서 155mm 포탄이 반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주한미군 비축 물량인지 아니면 우리 비축 물량인지도 사실은 정확히 지금 갈라지지가 않은 상태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만약에 그리고 이것이 보급창에서 지금 반출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배 타고 지금 가고 있다 내지 갔다고 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차 압박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것까지 봐야 된다. 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얘기가 오고 갈지 요거까지 지켜봐야 한다. 관전 포인트도 꼽아주셨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개된 인터뷰에서 또 가장 주목받은 건 일본 관련 얘기였습니다.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발언 맥락은 그냥 한일 정상회담 때의 그 맥락과 비슷해 보입니다. 미래 협력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과거사에 얽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 같은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다르고 다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말은 사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잖아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그 100번 양보해서 해석한 것에 따르면 이미 사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사죄의 필요성이 아니라 사죄의 종결성을 뜻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과 사죄의 종결성을 언급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를 남기면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온당한 것이냐. 이게 어떤 즉석 발언도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역이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주어가 빠졌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내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이다. 이런 지금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추정형으로 나와야 됩니다. 일본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종결, 서술부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는다라는 단정적 어법은 문법상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빠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해석이 과연 온당한 해석이냐는 제가 볼 때는 논란 소지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 해석을 내놓은 주인공이 바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3부에서 마침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을 좀 과거로 돌려보면요. 2021년 9월 11일 당시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할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 다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이용수 할머니가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던 사진이 꽤 보도가 됐었는데 그럼 이때 말한 일본의 사과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의 해석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실 해외 홍보 비서관실에 공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 공지 내용은 이런 식의 접근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했던 추정해서 해석했던 부분들의 어떤 비슷한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떤 뜻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주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은 잠시 후 유상범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고요. 풀정님이 우리 언론들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시는데 외국 언론하고는 자주 하시는 대통령이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이제 취임 1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취임 1년을 맞아서 저희도 인터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미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속보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앞으로 4년 동안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국빈 방문의 첫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 또 어떤 성과들이 담길지 담아 오실지 이것도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전을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면전에서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한 발언 그대로 받아달라. 최고위에서 충분히 발언했다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김기현 대표가 한 토론회에 참석한 뒤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들어보시죠. 본인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광훈 목사는 우리 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 바 없고 영향을 미칠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관계가 다 절연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무것도. 네, 좀 묘한 장면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런 말도 했어요. 저번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한 건 개인적 사유 때문이었다라고 밝히면서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두 번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4.3 발언이나 김구 선생 발언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 말에 사실은 모든 게 녹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방어를 위한 공격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신 없이 엄한 곳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당당히 소신을 밝힌 자기를 징계할 자격이 있느냐고 치고 나선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죄가 없으면 한번 쳐보시던가.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의 본질은 김기현 체제의 일원이 김기현 대표의 정통성을 건드린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도부 간 신경전 이런 말을 지금 언론들이 많이 쓰던데 그 신경전을 넘어서 정통성을 건드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꼬집어 주셨어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당내 기강을 잡기 위해서 반격을 할까요? 지금 앞서 김기현 대표 이야기를 들었지만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격이 아니라 반격을 하면 이 문제는 계속 되풀이돼서 환기가 되기 때문에 외면 내지 무시로 갈 것 같은데 한 말씀만 더 해드리면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전당대회 기간에 주변에서 정광훈 목사에게 제안해보라. 요런 그러니까 연락해보라는 제안이 있었다라는 태영호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전당대회 국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나 정광훈 목사의 파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건지 어느 정도였길래 태영호 최고위원 주변에서조차 이런 제안을 했던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다. 이런 말씀도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궁금증도 유상범 수석 대변인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세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속히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도망가지 않겠다. 이런 말도 함께 했습니다. 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검찰 수사에 책임감을 갖고 당당히 임하겠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하지 말고 캠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를 밝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의혹의 당사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자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주당에서 자체 조사를 하니 많이 옥신각신하던데 이런 논쟁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생산적인 것 같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귀국했으니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고 송영길 전 대표도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파리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본인 스스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과 의무도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스스로 그때 당시 캠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본인이 밝혀서 국민 앞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거듭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검찰에 가서 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이렇게 묻던데 이게 뭐 반격이 통할까요? 이런 민주당의 반격이? 이게 대표선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속 의원이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라고 하는 위상이라면 그것과는 별개로 사안의 엄중성을 보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 전략기획위원회에 당 혁신 과제를 정리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 대의원제 폐지 이런 걸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언론은 좀 주목하고 있던데요. 네, 일단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후순위다. 지금 당장 급한 건 진실 파악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이슈니까요. 이것도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시사인이 대통령 직속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최종 검토 보고서를 입수해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등 주요 시설을 고급 미술관과 상설 공연장으로 바꾸는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자문단 보고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관, 대정원, 관저 등이 위치한 구역은 역사 화합의 공간으로 그리고 영빈관과 상춘제, 춘추관 등은 소통 문화의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특히 영빈관은 본래 역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의 주요 행사 및 외빈 접견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자문단이 외부에 그 제한 없이 공개할 것을 제안한 공간은 기자들이 사용하던 춘추관과 청와대 업무 공간뿐이 행정동 요 두 곳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보고서 곳곳에서 절제 있게 활용해야 한다 내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좀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지금 청와대 개방 그리고 청와대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졸속으로 마구잡이로 개방하고 운영해 왔다라는 지적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자문단 보고서 이전에 대통령실이 스스로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영빈관에서 크고 작은 외교 문화 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 당시 언론도 여러 번 환기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뭐 되풀이 말씀 안 드리겠고요. 아무튼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0일 청와대 권역 운영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걸 발표한 바가 있어요.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문화재, 수목 등 4가지 키워드와 연관된 전시, 공연,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계획인데 이건 자문단 제안의 틀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애당초 문체부가 내세웠던 미술관 이야기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숙고 없이 준비 없이 그냥 틱 던졌던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헨젤과 그레테 님이 연간 2천억이라는 경제 효과는 지금 나고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근데 이 보고서가 지난해 말에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됐지만 올해 초 자문단이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또 보도에 실렸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해 초 활동을 종료했다면 최소한 아무리 늦게 봐도 그때는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껏 공개를 안 했느냐. 결국은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너무 초기에 숙고 없이 덜컥 뭐 미술관 활용 뭐 운운하면서 청와대 운영 방안을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비판 내지 지적이 이 보고서에 사실은 맥락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의식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로 개방이 된 거고 곧 1주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더 국민들과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건 좀 정부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3941님이 JB 더마카한테 용돈을 줘야지 감기를 주십니까? 빨리 더마카한테 약값 주세요. 라는 문자가. 용돈을 주면 뇌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슨 뇌물입니까? 네, 저는 청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36님은 네. 두 분 목소리 동굴남매 같은데요.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내일은 좀 더 깨꼬리 같은 맑은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